2019년 이후의 경제 충격 현황에 관하여 리밸런싱 이란 제하의 경제에 관한 서적입니다. 박홍기 지음. 자, 그 중에서도 6장입니다. 2019년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 및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령층의 실물 자산의 부채 증가는 매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산의 비율을 100으로 놓았을 때 실물 80, 금융 20인 상황에서 소비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고 실물 자산에 대한 처분 압박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자산 비율을 미국처럼 30대 70 혹은 일본의 45대 55의 비율 상황으로 변환하는 리밸런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비율의 안정성에 대한 압박이 증가된다. 생애 주기별 DTI 대출 구조와 맞물려 고령층의 금융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증가하기에 적어도 60대 40의 자산 비율이 권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반 가계의 소득 주기에 맞추어 30에서 40대는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을 우선 확보하고 50대에서 60대는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구성으로 리밸런싱 하여야 한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일어나는 대규모의 은퇴로 인한 고속화된 고령화로 주택가격 하락 압력과 소비 부진이 일어난다. 이 기간은 생애 주기별 리밸런싱이 고통 속에서 정착되는 기간으로 부동산을 위해 누적된 은행의 대출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의 거품 논란은 자산 효과와 역자산 효과로 재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서울 기준 단독주택의 가격이 뉴욕을 넘어서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은 도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 투자 지구인 홍콩,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을 뒤따르고 있는 형태이다. 이 상승세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도쿄를 넘어 뉴욕의 아파트 가격까지 넘어서게 된다.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 국가 3위에서 4위의 랭크가 되는 것이다. 와우,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투기의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과 인근 광교를 비롯한 과천 등의 아파트 투기 지구의 거품이 꺼질 경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서울과 인근 광교를 비롯한 과천 등의 아파트 투기 지역의 거품이 꺼질 경우 지금까지의 자산 효과로 소비를 지탱해 오던 것이 역자산 효과로 작용하여 재앙적인 소비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뻔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역자산 효과는 어떤 걸까요? 자산 효과와 역자산 효과. 자산 효과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럼 역자산 효과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도 침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안타깝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래 소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유동성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 가격 하락이 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자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30에서 40대의 경우 주택구입은 후분양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에나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2023년 이후로 결정을 미룰 것을 권장한다. 서울 강남권은 2020년 전후로 재건축 아파트가 대거 완공되면서 일시적인 입주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전세 그리고 역월세 현상은 반드시 떠오르기 마련이다. 자, 2019년 송파 헬리오시티 1만여 가구 입주, 강동구 둔촌 주공 1만 1천여 가구, 강동구 둔촌입니다. 강동구 주공 1만 1천여 가구, 고덕 주공 2천여 가구가 있다. 이외에 강남구 1만 5천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미래지구와 미사지구도 각 1만여 가구씩 입주할 것이다. 2021년 강남 개포 주공 4단지 3,200세대를 시작으로 강남 개포 주공 4단지 3,200세대를 시작으로 강남구 주공만 연간 1만 세대씩 쏟아져 나와 강남 4구는 2023년까지 입주 대란이 발생하여 전월세 가격이 초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일몰제 시행의 여파로 전국 광역도시 및 서울시의 소규모 택지 공급도 지속될 것이다. 강남 고가주택의 경우 2009년 송파 입주 이후 실제 가격 하락폭이 40에서 50%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강남 고가주택의 경우 2009년 송파 입주 이후 실제 가격 하락이 40에서 50%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하하, 큰일입니다. 이러한 강남주택 가격 파급 효과는 2021년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에 입주가 겹치는 시점으로 역월세와 함께 주택가격이 30에서 4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마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계속 집값이 떨어진답니다. 국내 주택시장은 신도시 20% 시세 차이를 노린 투기 세력의 전매이자 끊임없는 조작과 담합행위가 용납된 곳이며 이를 통해 성공해온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용어로 반지 돌리기,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과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용어로 반지 돌리기, 이런 게 있습니까?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은 댓글 조작과 허구의 미사육으로 박탈감을 통해 끊임없이 개미핥기 할 대상을 유혹한다. 조작된 시장에서 주택시장의 대출은 폭증해왔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고가 주택자의 세금은 2020년까지 300% 폭등하게 될 것이다. 고가 주택자의 세금은 2020년까지 300% 폭등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1인당 빚이 3천만 원이 넘어서는 빚쟁이 공화국의 시민들이다. 지금 광기에 물든 수도권 주택시장은 파멸의 전주곡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2018년 말에 쓰여진 책입니다. 서울 및 투기 지역의 주택가격은 서울 및 투기 지역의 주택가격은
아파트는 도쿄를 넘어서고 있으며 도쿄를 넘어서고 있대요. 단독주택은 뉴욕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광역시 집값마저 10억을 넘보고 있는 주택투기 공화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 투기 공화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해 대출 규제를 받게 된 가구 수는 전국에 289만 3,278 가구이며 전체 주택 보유 가구 1,074만 3,492 가구죠.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26.9%에 달하는 가구는 2019년부터 DSR 원리금 상환이나 대출 거절을 당해 상호저축은행들의 고금리를 선택한다 하여도 2019년 1월부터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스트레스 DTI라고 하죠.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스트레스 DTI를 산출받아 어려운 심사를 받는 위험계층으로 추락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2019년) 이후의 경제 충격 현황에 관하여 리밸런싱 이란 제하의 경제에 관한 서적입니다. 박홍기 지음. 자, 그 중에서도 6장입니다. 2019년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 및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령층의 실물 자산의 부채 증가는 매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산의 비율을 100으로 놓았을 때 실물 80, 금융 20인 상황에서 소비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고 실물 자산에 대한 처분 압박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자산 비율을 미국처럼 30대 70 혹은 일본의 45대 55의 비율 상황으로 변환하는 리밸런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비율의 안정성에 대한 압박이 증가된다. 생애 주기별 DTI 대출 구조와 맞물려 고령층의 금융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증가하기에 적어도 60대 40의 자산 비율이 권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반 가계의 소득 주기에 맞추어 30에서 40대는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을 우선 확보하고 50대에서 60대는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구성으로 리밸런싱 하여야 한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일어나는 대규모의 은퇴로 인한 고속화된 고령화로 주택가격 하락 압력과 소비 부진이 일어난다. 이 기간은 생애 주기별 리밸런싱이 고통 속에서 정착되는 기간으로 부동산을 위해 누적된 은행의 대출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의 거품 논란은 자산효과와 역자산효과로 재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서울 기준 단독주택의 가격이 뉴욕을 넘어서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은 도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 투자 지구인 홍콩,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을 뒤따르고 있는 형태이다. 이 상승세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도쿄를 넘어 뉴욕의 아파트 가격까지 넘어서게 된다.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 국가
3위에서 4위에 랭크가 되는 것이다. 와우!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투기의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과 인근 광교를 비롯한 과천 등의 아파트 투기 지구의 거품이 꺼질 경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서울과 인근 광교를 비롯한 과천 등의 아파트 투기 지역에 거품이 꺼질 경우 지금까지의 자산 효과로 소비를 지탱해 오던 것이 역자산 효과로 작용하여 재앙적인 소비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뻔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역자산 효과는 어떤 걸까요? 자산 효과와 역자산 효과. 자산 효과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럼 역자산 효과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도 침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안타깝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래 소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유동성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 가격 하락이 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자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30에서 40대의 경우 주택구입은 후분양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에나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2023년 이후로 결정을 미룰 것을 권장한다. 서울 강남권은 2020년 전후로 재건축 아파트가 대거 완공되면서 일시적인 입주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전세 그리고 역월세 현상은 반드시 떠오르기 마련이다. 자, 2019년 송파 헬리오시티 1만여 가구 입주, 강동구 둔촌 주공 1만 1천여 가구, 강동구 둔촌입니다. 강동구 주공 1만 1천여 가구, 고덕 주공 2천여 가구가 있다. 이외에 강남구 1만 5천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미래지구와 미사지구도 각 1만여 가구씩 입주할 것이다. 2021년 강남 개포 주공 4단지 3,200세대를 시작으로 강남 개포 주공 4단지 3,200세대를 시작으로 강남구 주공만 연간 1만 세대씩 쏟아져 나와 강남 4구는 2023년까지 입주 대란이 발생하여 전월세 가격이 초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일몰제 시행의 여파로 전국 광역도시 및 서울시의 소규모 택지 공급도 지속될 것이다. 강남 고가주택의 경우 2009년 송파 입주 이후 실제 가격 하락폭이 40에서 50%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강남 고가주택의 경우 2009년 송파 입주 이후 실제 가격 하락이 40에서 50%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하하, 큰일입니다. 이러한 강남주택 가격 파급 효과는 2021년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에 입주가 겹치는 시점으로 역월세와 함께 주택가격이 30에서 4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마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계속 집값이 떨어진답니다. 국내 주택시장은 신도시 20% 시세 차이를 노린 투기 세력의 전매이자 끊임없는 조작과 담합행위가 용납된 곳이며 이를 통해 성공해온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용어로 반지 돌리기,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과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용어로 반지 돌리기, 이런 게 있습니까?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은 댓글 조작과 허구의 미사육으로 박탈감을 통해 끊임없이 개미핥기 할 대상을 유혹한다. 조작된 시장에서 주택시장의 대출은 폭증해 왔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고가 주택자의 세금은 2020년까지 300% 폭등하게 될 것이다. 고가 주택자의 세금은 2020년까지 300% 폭등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1인당 빚이 3천만 원이 넘어서는 빚쟁이 공화국의 시민들이다. 지금 광기에 물든 수도권 주택시장은 파멸의 전주곡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2018년 말에 쓰여진 책입니다. 서울 및 투기 지역의 주택가격은 아파트 주택가격은 서울 및 투기 지역의 주택가격은 아파트는 도쿄를 넘어서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뉴욕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광역시 집값마저 10억을 넘보고 있는 주택투기 공화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죠. 투기 공화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해 대출 규제를 받게 된 가구 수는 전국에 289만 3,278가구이며 전체 주택 보유 가구 1,074만 3,492가구죠.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26.9%에 달하는 가구는 2019년부터 DSR 원리금 상환이나 대출 거절을 당해 상호저축 은행들의 고금리를 선택한다 하여도 2019년 1월부터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스트레스 DTI라고 하죠.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스트레스 DTI를 산출받아 어려운 심사를 받는 위험계층으로 추락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